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젖어 있냐? 네.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웠던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긴 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사실 끝인데,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아서 오늘 아니면 언제 자세히 하겠어요. 진짜 자세히 해줄게요. 자, 오늘은 희찬이가 좀 많이 일어설 거야. 오늘 희찬이가 달리기를 했으니까 달리는 대가로 집히는 만큼 주도록 하겠어요. 일로 와. 자, 너 오늘 많이 일어나야 돼. 자, 그거 냄새는 커피 냄새니까 괜찮아. 자, 수직선이라 했어요. 수직선이 뭐냐? 수직선이 뭐야? 커피야, 커피 괜찮아. 수직인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지. 수직선이 뭐야? 어떤 한 점에 대하여서 90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 S축, Y축 헷갈리는 것 같은데? 수직선이 뭐야? 수를 표기한 직선이 수직선이야.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선. 네, 수를 표기했다. 아니, 근데 수직선의 개념은 중학교 2학년 때 양의 점수와 음의 점수를 배우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안 알려주셨나 보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음의 점수가 뭐냐고요? 자, 그래서 점 P에 대해서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그럼 이건 몇 차원이야? 1차원이에요? 뭐 2차원이에요? 3차원이에요? 1차원이죠. 수직이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직선이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직선은 수를 표기한 직선인데 그게 1차원이죠. 마리오 게임이라 생각하면 돼. 마리오 게임 모르시죠?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간에 마리오 게임 그게 1차원이죠? 아니지. 걔는 점프도 하니까 2차원이잖아. 1차원. 그냥 선 위로 움직이는 그 점이 있다고 생각해. 알겠죠? 그럼 1차원이죠. 왜냐면 선생님 그럼 2차원은 왜 안 다룹니까? 2차원은 물리 2 가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생들이 배우죠. 이변소 함수의 미분 해가지고 나중에 배우는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는 배우지 않고요. 그러면 그거의 위치를 뭐라고 한다고? x라고 한다고. 이건 정의예요. 그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그 x는 t에 대한 함수이니까 x는 ft랑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즉 시각이 흐르고 있어. 시각은 반드시 0보다 큰 실수예요. 왜? 우리는 시간을 역행하지 않잖아요. 선생님, 그럼 너의 이름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건 수학적이지 않아요. 알겠죠? 시간은 반드시 양의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럴 때 위치가 점점 변하겠죠. 이렇게 나타내진 거예요. t가 델타 t만큼 변했어. 이 델타의 의미는 뭐였지? 델타의 의미는? 삼각형이긴 한데 뭐의 앞글자였죠? 디퍼런스였어요. 나와. GPN대로 줄 거야 오늘. 왜냐면 오늘 커피 냄새. 커피향 첨가. 자, 그 디퍼런스의 앞글자니까 차이라고 했어요. 차이.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난 거지. 이만큼 간 거야. 델타 t만큼. 그러면 위치도 얼마큼 간 거예요? 대응되고 있죠. 함수인 거 확인했지? 대응되니까. 그럼 ft에서 ft 플러스 델타 t만큼 갔죠. 그럼 그거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델타 x라고 둔다고요. 그러면은 이 델타 t를 델타 x로 나누면은 뭐가 돼?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다고 해야 되죠. 항상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델타 t분의 f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죠. 이게 뭐예요? 평균 속도입니다. 이게. 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시간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평균 속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평균 속도의 그 디퍼런스 차이를 점점 줄이겠다는 거야. 뭔지 이해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0에 가깝게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되는데, 즉 다시 얘기하자면 방금 얘기한 이 평균 속도는 ft의 평균 변화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ft가 바로
ft가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의 평균 변화,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인데 또한 시각 t에서 함수 ft의 순간 변화율이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전피의 순간 속도 또는 속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 델타 t를 0으로 보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미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평균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거야. 0에 가깝게. 그쵸? 그 차이를 점점 줄여. 그럼 그것이 바로 순간 속도가 된다. 자, 봐봐. 이건 영상에 담기지 않겠지만 일어나봐요. 내가 알려줄게. 자, 방금 내가 얘기한 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희찬이가 여기 있어요. 희찬이의 기준이 바로 원점이야. 여기가 뭐라고? 원점. 그리고 여기가 수직선이에요. 얘는 지금 1차원을 걷고 있는 거야. 너는 점프를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얘가 걸어갈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 여기로. 걸어가. 시작. 자, 지금 이거 양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속력이 있지? 저게 바로 평균 속도가 얼마? 2라고 하는 거야. 들어와. 평균 속도가 2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말이 순간 속도가 뭐냐면은 지금 희찬이가 걸어가고 있을 때 평균적인 속도가 2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봐봐. 1초만큼 갔어. 그럼 여기 있죠, 지금. 2초가 흘렀어요. 여기 왔죠. 그럼 지금 2만큼 가고 있지? 2m씩 변하고 있죠? 그럼 속도가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2m/s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것이 바로 평균 속도인데 순간 속도가 뭐냐면은 시간은 1초만 있는 게 아니잖아. 1.0001초도 있고 1.00002초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조밀하죠? 조밀하다는 얘기는 그 빽빽하게 채워져 있잖아. 그럼 여기서의 순간 속도는 얼마냐는 거지. 순간 여기서 미분이 나오는 거죠. 순간적인 변화율을 측정하겠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것이 바로 순간 속도다. 그러니까 희찬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자 순간 속도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희찬이가 한 행동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자, 희찬이가 빡쳐가지고 머리를 밀었어요. 그래서 희찬이가 재민이가 된 거지. 그래서 희찬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1초에 2m씩 걷고 있는 거지. 거의 뛰는 수준이죠. 그럼 1초에 위치가 이만큼 변했고 2초에 4만큼 변했고 3초에 6만큼 변했어. 그럼 t초에 얼만큼 변한 거야? t초가 되면 얼만큼 변한 거죠, 위치가? 2t죠. 이거 귀납적 추론이죠. 마치 수열처럼 변하고 있지. 수열이라고 생각해. 근데 뭐 시간이 1초, 2초, 3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1.11초도 있고 1.12초도 있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에 지금 시간을 이렇게 좀 이산적인 별량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x가 2t라는 건 알아냈죠. 위치가 2t라는 거예요. 그 t는 이제 0보다 큰 실수를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속도가 나오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자, x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 미분하라는 거지. 그럼 얼마? 2지. 그러면 희찬이의 순간 속도는 얼마인 거죠? 2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찬이가 어디를 걷고 있던지 간에 일어나. 어디를 걷고 있는지 간에 여기서의 순간 속도나 다시 열봐. 여기서의 순간 속도나 다 얼마? 2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2의 속도. 앉아요. 예. 다시 일어나. 예. 너 오늘 일 많이 해야 돼. 자, 이번에 예시를 알려줄게요. 속도가 양의 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음의 힘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희찬이가 여기로 걸어갈 때는 무슨 방향? 양의 방향이었지. 근데 만약 희찬이가 돌려가지고 여기로 걸어가면 어디 방향? 음의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봐. 음의 방향으로 지금 음의 속력을 가진 채로 가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래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0, -2, -4, -6 이걸 각각 대응시킨 거야. 시간이 1초, 2초, 3초일 때마다 위치가 마이너스로 지금 변하고 있죠. 위치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치?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위치의 방향이. 그러면 -2, -4, -6. 그러면 시간이 t일 때 위치는 얼마예요? -2t죠. 그럼 이걸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온다고. 속도가 얼마예요? -2예요. 속도는 음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봐. 봐봐. 여기가 양의 방향, 여기는 뭐의 방향? 음의 방향 여기는. 희찬이가 여기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여기 순간의 속도가 얼마라고? -2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앉아요. 그렇다면 속력은 뭘까요?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다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희찬이가 방향성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은 다르지만 E라는 힘은 가지고 있죠. 속도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힘의 크기는 같잖아. E로. 그래서 역은 힘 역자야. 파워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힘만 따지는 거예요.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물리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해시켜준 방법은 스칼라예요.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속도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힘이고 속력은 그냥 힘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 속력이 마이너스 60km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계기판이 음의 방향으로 가면 아니지. 그건 왜냐면 속력은 힘일 뿐이야. 그냥 그래서 계기판에 양만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방향만. 알겠죠? 그래서 속력은 반드시 항상 0보다 크거나 어떻다고? 같다고. 속력은 0 아니면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속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마찬가지로 그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따지겠다는 거야, 이제는 속도의 순간 변화를 따지겠다. 근데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 엑셀레이션이죠. 자동차 엑셀할 때 그 엑셀이야. 그러니까 희찬이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이 그래프를 먼저 볼 거예요. 이거는 희찬이가 일어나봐요. 희찬이가 양의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봐. 지금 속력이 안 변하고 있죠. 속력에 대한 변화율은 얼마야? 0이야. 속력에 대한 변화율은 없는 거예요. 즉 시간이 흐를 때 위치가 2, 4, 6 변하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는 2분할을 알 수 있죠. 2죠. 근데 그거의 가속도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걸 이제 미분을 통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수학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희찬이의 속도가 변할 겁니다. 자, 일어나봐요. 자, 희찬이가 가속을 할 거예요. 자, 너가 생각할 때 1의 힘을 주면서 걸어가봐. 자, 시작.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봤죠? 저게 가속이 붙은 거야. 가속이 붙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속도에 뭐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속도의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라는 거지. 가속도. 일정한 힘을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시 봐봐요. 자, x의 위치가 지금 2분의 1, 2, 2분의 9 마치 2차 함수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2차 함수. 제곱 형태로 변하고 있어. 그럼 그것의 속도는 미분을 하면 알 수 있잖아요. 2분의 1 t제곱을 미분하면 t지. 그럼 그것의 속도는 시간이 1 흐를 때 희찬이의 속도가 1이고 2초일 때 2고 3초일 때 3이야. 희찬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얼마만큼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1만큼 가속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즉, 그 말이 뭐냐면 자동차 나중에 타시면 알겠지만 악셀을 일정한 힘으로 밟고 있는 거죠. 일정한 힘으로 밟으면 속도가 점점 늘어나요. 근데 만약에 악셀을 그냥 밟고만 있으면 속도가 일정에 가거든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가속도가 1이죠. 1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더 쉽겠다. 자, VT 그래프에서 이거의 V식을 한번 구해보자.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 맞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t 플러스 얼마지? 4지? 그러면은 이거의 가속도는 얼마죠? 이거 미분하면 알 수 있어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 거죠? 브레이크를 일정한 속도로 밟고 있는 거야. 일어나봐 다시. 자, 이거는 음의 가속도를 보여줄게요.
자, 지금 희찬이가 정지한 상태는 아니야. 지금 사이임을 가지고 있어. 가고 있는 거야. 달리는 척 해봐.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 가면서 멈춰봐요. 가면서 점점 멈추는 거야. 일정한 속도로 멈추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 와중에 일정한 속도로 멈추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속을 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1만큼의 가속을 받은 거죠. 가속도도 음의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리를 이해시켜 주는 건데, 사실 뭐 선생님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뭐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수학적인 예시는 어쨌든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문제 푸는 건 좀 별거 없긴 해요. 뭐냐면 이렇게 위치가 주어져. t에 관한 식으로. 됐지?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라고 주어져요. 근데 이거에 속도가 궁금하다고 했어. 그럼 뭐 하면 돼? 미분 때리면 돼요. 이거야. 이게 속도야. 가속도가 궁금한데 한 번 더 미분해. 다 구했어요. 근데 언제? t가 1일 때 속도와 가속도가 궁금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t는 뭐지? 시간인데 수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를 잡은 거야. 유일한 시간 하나. 언제? 1초일 때. 그 1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가속도는 6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점 휘어잡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보여준 거야. 이 수직선이 있는데, 만약 속도가, 양수면은 P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이거는 이해했죠. 아까 이 예시를 통해. 이 3번이 중요한 건데, 속도가 0이면 전 P가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뭔지 이해시켜 줄게요. 다시 일어나요. 봐봐. 희찬이를 봐봐. 속도가 얼마야? 지금 멈춰 있어. 0. 속도 얼마? 0이죠? 자, 가봐. 가고 있다가 방향을 확 틀어요. 이때 순간의 속도 얼마야? 0이지. 네. 운동 방향을 바뀔 때 속도는 0이라고. 다시 와봐요. 다시 쭉 걸어가다가 다시 바꿔봐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훅 바꾸면은 이때 순간의 속도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V가 0이면은 정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도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운동 방향 바꿀 때구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가 더 있는데, 자, 이 개구리봉을 보세요. 이 개구리봉을 다 던질 거예요, 위로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 개구리봉이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 속도는 얼마야? 0이지. 0을 찍고 다시 내려오겠죠. 음의 방향을 가진 채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됐어? 여기가 양의 방향이라면 내려올 때 음의 방향이잖아. 바뀌었죠. 속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가속도가 양수면은 속도가 증가하고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한다. 그거는 뭐 브레이크 밟는다, 뭐 엑셀 밟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제 2번인데요. 자, 이거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공 던지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이 공 던지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한번 만든 건데 뭐냐면 이거 4차 함수예요. t에 관한 4차 함수.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속도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관찰하실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주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차피 시간은 일정할 텐데 뭐가 바뀌어요? 위에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속도 그래프의 속도 그래프는 이 F'T일 거 아니야. 이거의 도함수를 통해 뭘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 그래프의 뭐?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봐봐요. 이 속도 그래프에 나와 있는 t에 관한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0이 되는 지점이 몇 개 있죠? 0, t가 뭐일 때? 0일 때, 2일 때, 4일 때 있잖아요. 자, 이거 이제 이해시켜 줄게요. 자, t가 0일 때는, 자, 언제야? 정지 상태야. 던졌어. 1초, 2초 흘렀어.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이때 0. 도함수의 부호가 어때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죠. 아, 운동 방향 바뀌었구나. 다시 내려와요. 멈췄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정지 상태지. 떨어진 채로 있는 거야. 떨어졌어. 아, 그때가 4초인 거죠. 땅에 떨어진 순간 4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VT 그래프는 ST 그래프의 도함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VT 그래프가 뭐? 속도 그래프, ST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길이의 변화율이랑 넓이의 변화율이랑 부피의 변화율이 있는데 각각 그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있는데 길이가 점점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지. 그거의 변화율을 추론하려면은 미분을 하면 그 변화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넓이가 변하고 있어요. 미분하면 넓이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어. 부피가 점점 변하고 있어. 물을 따르고 있어. 물이 얼마만큼 부피가 변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그 부피에 관한, t에 관한 식을 미분하면 변화율을 알 수 있다고요. 이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또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가정. 예를 들어 원의 넓이가 있습니다. 원의 넓이를 제가 추론할 거예요. 파이예요. 자, 이만큼 변했어요. 2파이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 1초, 2초.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이산적 변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간은 연속적인 변량이에요. 아시겠죠? 1초, 2초, 2파이, 3파이일 때 원의 넓이가 이래. 그러면은 t초가 흘렀을 때는 원의 넓이는 얼마일까? t파이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st가 t파이일 때 순간 넓이의 변화율을 물으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줬다고 치자. t에 관한 식으로 보통 줘요.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만큼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넓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 파이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추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 번외편인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산적 변량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함수의 극한을 먼저 안 배우고 수열의 극한 먼저 배웠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좀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왜냐면 물어보더라고. 이거 수열 아니냐고. 수열은 아닌데 수열처럼 오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연속적인 변량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시간은 연속입니다. 드문드문 변하는 게 아니에요. 1초 있다가 갑자기 2초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봐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엔 1이었다가 얼마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에 1이었다가 처음에 얼마? 1이었대. 그런데 매초 3cm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처음 값이 1이었는데 매초 3cm의 비율로 증가하면은 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지? 무당거리를 생각하세요. 헷갈리면. 물론 속력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하자면 3cm의 거리가 변하면은 속도가 3이고 시간이 얼마? t. 얼마만큼 변하는지 모르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거리는 3t죠. 그래서 이거 뭐라 적으면 돼? 3t라 적으면 돼요. 그래 됐어요? 그래서 r이 1 플러스 3t가 되는 거야. 그럼 t초 후에 원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원의 넓이 s라고 한다면 s는 공식이 뭐죠?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뭐 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야?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원의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죠. 저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지? 이걸 전개해서 미분하면은 파이에 18t 플러스 6이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10일 때라 했어. 10일 때 끊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될 때? 10이 될 때를 묻는 거야. 그러면 t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3초일 때 이걸 바꿔야지. 그러면 어디? 시간이 3초일 때 뭐? 원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은 요거가 3일 때 값이 얼마냐를 묻고 있는 거잖아. 우린 구했죠. 3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60파이. 뭐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단위도 써주시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에서는 t에 관한 식이 주어지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미분 때리시고 잘 대입하셔도 되지만 근데 원리를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문제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위치가 있는데 그 특별한 순간 1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었어.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돼요. 끝났죠? 두 번째,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이래요. 그럼 뭐야? V가 0일 때를 찾는 거죠. 그럼 뭐야? 그럼 여기 6t-12가 0이란 걸 해서 그럼 언제? t가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쉽죠? 원래 이해하면 되게 쉽다니까 사실. 로켓을 쏜대요. 아까는 공 던지기였는데 이제 물로켓을 쏜대요. 물로켓이 달로 가는 일은 없겠죠? 언젠간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과 그때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미분을 해가지고 속도를 알아내.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속도는 얼마니? 마이너스 아니야.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그 순간 속도는 0이에요, 0. 던지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는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0이 됐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음방향으로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V가 0일 때야. 그래서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0이니까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그럴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2초라고 했잖아. 지금 운동 방향 바뀌는 게 2초잖아요. 그럼 위치에 대한 식이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은 그때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위치가 얼마? 아, 45구나. 아, 45m구나. 45m에서 45m까지 올라갔다가 엄청 높이 올라갔네요. 오우씨, 그냥, 우리 자유도로 그게, 그거 뭐냐, 27m 아니었냐? 겁나 높네. 자,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위치가 얼마지? 0이죠. 그러면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뭐야? 그러면은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시간은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 5초일 때 0이 된다는 거지. 위치가. 그렇죠? 자, 이거 미분을 해. 이거는 위치예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은 시간을 역행한 거죠. 그럼 말이 안 되고 t가 5일 때 5초가 흘렀더니 땅이 떨어졌구나 이 얘기야. 그러면 그때 순간의 속도는 t5를 어디 집어넣으면 돼?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죠. 그쵸? 근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수인데 밑으로 떨어지는 건 음수잖아. 근데 그 순간 떨어질 때 마이너스 30이야. 그래서 물로켓이 박살이 나거나 땅이 파이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의 순간의 속도를 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죠. 끝났어요. 숙제. 미안해,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인데요. 굉장히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했어요. 사실 날먹하고 싶긴 했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를 푸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제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 1번이랑 문제 해결하기 프린트 6페이지랑 프린트 7페이지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교과서에 있는 거를 제가 편집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까지.